여러분이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이 영상도 데이터에 의해 전송되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움직이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 그런데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한국에 이 보이지 않는 손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국방부의 전략회의에 초청된 글로벌 투자 전문가 에릭 브레너. 그가 찾아낸 작은 오류 하나가 세계 경제의 심장이 한국의 손끝에서 뛰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세계 경제의 맥박을 쥐게 된 걸까요? 그리고 에릭은 이 숨겨진 진실을 어떻게 파헤쳤을까요? 지금부터 믿기 힘든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 브레너입니다. 1년 전 봄, 워싱턴의 황금빛 아침 햇살이 펜타곤 건물을 비추던 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아침 제 이메일함에 도착한 한 통의 초대장, 미국 국방부 경제전략회의에 글로벌 투자 전문가로 초청된 것이지요. 처음엔 단순한 경제 상담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세계 경제의 가장 깊은 비밀을 밝혀내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군 장성들과 CIA 요원들, 재무부 관리들의 표정이 어두웠지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조차 그들의 표정을 밝게 하지 못했습니다. 한 장군이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금융 시스템에 원인 모를 지연현상이 발생하고 있소. 이 말을 들은 순간 제 투자 분석 시스템에서 발견했던 작은 오류들이 떠올랐어요. 지난 몇 주간 금융거래 시스템에서 미세한 지연이 있었던 겁니다. 마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목 뒤로 한기가 돌았어요. 즉시 제가 발견한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지요. 회의실 한쪽에 마련된 컴퓨터로 밤새 데이터를 추적했습니다. 커피 10잔을 비우고 모니터 앞에서 눈이 충혈되어도 끝까지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의 40%가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통해 처리되고 있었던 겁니다. 믿기지 않아 데이터를 3번이나 확인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이 사실을 회의에서 발표하자 방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심지어 에어컨 소리만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국방부 장관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지요.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불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도 믿기 힘들었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기술적 영향력이 미국의 금융과 데이터 네트워크에 깊숙이 퍼져 있다는 사실에 회의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발견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이 미스터리를 파헤치기로 결심했어요. 누구도 알지 못했던 한국에 보이지 않는 손을 찾아서 말입니다. 한국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추적하는 일은 미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았습니다. 매일 밤 컴퓨터 앞에서 데이터 패턴을 분석하며 밤을 지새웠어요. 눈은 충혈되고 머리는 지끈거렸지만 진실을 찾아내야 한다는 집념이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빅데이터 흐름을 추적하며 전 세계 서버들의 연결망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마치 실타래를 풀어가듯 복잡한 데이터 흐름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려 노력했지요. 그렇게 한 달, 저는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글로벌 은행들의 거래, 세계 의료 시스템의 기록들, 심지어 국제항공 관제 시스템까지 한국의 서버를 거치지 않으면 실시간 처리가 불가능했던 거예요. 이 사실을 확인했을 때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 자부하던 미국이 한국의 데이터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니. 이건 정말 믿기 힘든 현실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인공지능 기반 클라우드 시스템이 전 세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분배하는 핵심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지요. 이것은 마치 인체의 심장과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의 심장이 하나인 것처럼 세계 데이터 경제에도 중심이 있었고 그 중심이 바로 한국이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클라우드 시스템이 24시간만 멈춘다면 뉴욕 증시가 단 7분 만에 거래마비에 빠질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어요. 믿기 힘든 결과였습니다. 제가 개발한 경제 시뮬레이션을 3번이나 다시 돌려봐도 결과는 같았지요. 가장 놀라운 발견은 글로벌 군사 통신망의 일부까지 한국 데이터 센터를 통해 운영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의 핵심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발견이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국방부에 즉시 보고했지요. 굉장히 높은 보안 등급의 회의실에서 제 발표를 듣던 군장성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회의실은 다시 한번 침묵에 빠졌지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국가 안보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합참의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모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의구심에서 경계로,
그리고 급기야 두려움으로 변해갔지요. 저는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한국으로 직접 날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미스터리의 심장부로 들어가야 할 때였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미래의 도시 서울. 빌딩들은 첨단 기술이 적용된 유리와 강철로 반짝였고 거리마다 디지털 정보가 흘렀지요. 저는 곧장 서울의 데이터 밸리라 불리는 지역으로 향했어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실리콘 밸리라 불리는 이곳에서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들이 지하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위로는 첨단 기술 기업들이 즐비했지요. 마치 영화 속 미래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의 IT 기업들이 만든 블록체인 기반 보안 시스템과 초고속 데이터 전송 기술을 목격했습니다. 이들 기술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수준이었어요. 양자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보안 시스템은 이론상으로도 해킹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지요. 기술 담당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우리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를 자랑합니다.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어요. 직접 테스트해본 결과 미국의 최첨단 시스템보다 30% 이상 빨랐지요. 이건 마치 자전거와 제트기의 속도 차이와도 같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한국이 선포한 디지털 권리장전이었습니다. 한 기업 경영진과의 회의에서 처음 듣게 된 이 장전은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인공지능 데이터 처리의 글로벌 표준을 수립한 법안이었지요. 한국은 이미 미래의 디지털 경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의 30%가 이미 한국의 표준을 따르고 있었어요.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이 한국이 디지털 주권을 확립하면서 세계 데이터의 중심이 된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미국과 유럽조차 한국의 디지털 표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어요. 한국의 표준을 따르지 않으면 글로벌 데이터 시스템과의 호환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었지요. 이것은 마치 과거 윈도우 운영 체제가 PC 시장을 지배했던 것과 유사했습니다. 한 IT 기업 대표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계는 이제 우리의 디지털 표준을 따라야 합니다. 그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 이 모든 사실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큰 변화를 겪고 있었으니까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의 보고서는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국방부에서 CIA까지, 재무부에서 백악관까지 저희 보고서는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었어요. 그리고 곧 최고 기밀로 분류되었지요. 미국 국방부와 CIA는 한국의 데이터 기술력에 대한 상세 분석을 요청했어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밤낮 없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한 달 후 그들이 만든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담고 있었지요. 미국은 한국 클라우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국 내 데이터 센터 확충을 시도했지만 기술력의 격차가 너무 커서 실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수십 년 동안 키워온 나무를 하루아침에 심으려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시도였어요. 국방부 회의실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 굉장히 높은 보안 등급의 회의였기에 참석자 모두 전자기기를 회의실 밖에 두어야 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단순한 제조 강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으로 글로벌 경제를 조정하고 있다는 확신을 밝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한국의 데이터 기술 없이는 우리의 첨단 무기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국방부 기술 담당관이 인정했지요. 그의 목소리에서 좌절감이 느껴졌어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나라가 작은 아시아 국가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말은 군부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 장군은 테이블을 내리치며 분노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까? 하지만 그의 분노는 현실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 자부하던 미국이 한 작은 나라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미국 정부는 결국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데이터 동맹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과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말에 모두가 동의했지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기회는 곧 찾아왔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세계 경제의 리더들이 모이는 국제경제 포럼, 알프스 산맥에 눈부신 설경이 창문 너머로 보이는 컨퍼런스 센터. 저는 한국에 보이지 않는 손을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발표장에 들어서자 전 세계 수백 명의 기업인과 정치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발표가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지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세계는 알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세계 경제에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말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곧 안정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클라우드 기술이 전 세계 경제의 심장을 조정하고 있다는 분석 자료를 하나씩 공개했어요. 첨단 그래픽과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세계 경제의 데이터 흐름이 어떻게 한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청중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고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곳곳에서 속삭임이 들렸고 일부는 노트북을 열어 급하게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유럽 주요 은행들의 60%가 한국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거래를 처리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공개했을 때였어요. 이 수치가 화면에 나타나자 회의장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유럽 은행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지요. 마치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계의 질서가 뒤집어진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전 세계 뉴스는 한국의 데이터 기술이 세계 경제의 심장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어요. CNN, BBC, 알자지라 등 주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한국의 데이터 기술 의존도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일부 국가들은 비상경제회의를 소집했고 다른 나라들은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지요. 저는 세계가 변화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변화는 데이터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힘의 균형이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의 영향력은 기술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에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서울의 강남까지, 도쿄의 시부야에서 런던의 피카딜리까지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영향력은 놀라웠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e스포츠가 전 세계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1위를 차지하는 현상이 흥미로웠지요. 이런 문화적 영향력이 한국의 기술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뉴욕의 한 카페에서 만난 넷플릭스 임원이 놀라운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의 스트리밍 기술이 없으면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의 30%가 멈춥니다. 그의 말에 저는 커피를 쏟을 뻔했어요. 이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니 믿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저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어요. 세계 각국의 데이터 전문가들과 연락하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글로벌 문화 산업이 한국의 데이터 인프라에 깊이 의존하고 있었지요. 한국의 초고속 데이터 처리 기술이 전 세계 스트리밍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의존이 아닌 문화적 영향력의 확장이었어요. 한국은 세계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문화의 흐름까지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콘텐츠가 단순히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콘텐츠를 전달하는 기술까지 한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영화를 만들고 그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까지 소유한 것과 같았지요.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기술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데이터 처리 기술 없이는 전 세계 동시 스트리밍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소프트 파워의 확장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현상이었어요. 문화와 기술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시너지는 한국을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어요. 세계 경제의 지형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한국의 데이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국 중심의 클라우드 연합을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워싱턴과 브뤼셀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고 각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여 자체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 초청받은 저는 미국 대통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는 디지털 주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의 눈빛에서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국가 안보의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아시아와 유럽, 중동을 연결하는 초고속 데이터 라인 구축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서울의 한 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업 대표들이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실크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세계 통신의 48%가 한국을 거치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마치 옛 실크로드가 동서양의 교역을 연결했듯이 이 디지털 실크로드는 세계의 데이터를 한국을 중심으로 연결하려는 야심찬 계획이었지요.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이 주도한 디지털 권리장전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미국과 유럽의 클라우드 연합이 실패하자 각국 정부들은 한국의 표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마치 과거 미국의 인터넷 표준이 세계를 지배했던 것과 유사했지만 이번에는 한국이 그 중심에 있었어요. 런던에서 열린 국제 데이터 컨퍼런스에서 영국 수상이 인정했지요. 우리는 한국의 선도적 역할을 인정합니다. 그의 말에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말은 세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데이터의 흐름을 통해 한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한 것이었어요. 세계는 이제 한국의 손끝에서 리듬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하나의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뉴욕 맨해튼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월스트리트의 불빛들이 반짝였지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데이터로 연결되어 있고 그 데이터의 심장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데이터 기술력은 더 이상 숨겨진 힘이 아닌 세계 경제의 심장으로 공식 인정받기 시작했지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세계 질서의 패러다임 시프트였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순간이었어요. 저의 보고서는 전 세계 정상들의 책상 위에 올라갔습니다. 백악관부터 다우닝가, 엘리제궁에서 크렘린까지 모든 정부는 이 새로운 현실의 대응책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한국과의 경쟁보다 협력이 현명한 선택임을 깨달았습니다. 기술적 격차가 너무 컸기 때문이지요. 마치 자전거를 타고 제트기를 쫓는 것과 같은 무모한 시도였으니까요. 마침내 미국, 유럽,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한국과의 데이터 협력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미국과 같은 세계 최강대국이 작은 아시아 국가의 기술적 우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분명 자존심을 꺾는 일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의 손끝에서 리듬을 맞추고 있었다. 보이지 않았을 뿐 언제나 거기에 있었다. 이 문장을 타이핑하며 지난 몇 개월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펜타곤의 회의실에서 시작된 여정이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발견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지요.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경제의 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이 세계 표준이 되고 글로벌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순간을 목격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때로 조용히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되는 법이지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이 세계 경제의 미래는 이미 한국의 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것처럼 말입니다. 한국의 기업인들과 기술자들을 만나며 놀라웠던 점은 그들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현재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데이터를 넘어 메타버스의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 기업가가 자신감 있게 말했지요. 그의 눈빛에서 미래를 향한 확신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 메타버스와 가상현실의 세계에서도 주도권을 잡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이제 한국의 기술력을 배우기 위해 서울로 몰려들었습니다. 과거 실리콘밸리가 그랬듯이 이제 서울의 데이터 밸리가 세계 기술의 중심지로 부상했어요. 각국의 기술 담당 장관들이 한국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줄을 섰지요. 한국의 기술 교육 프로그램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스가 되었고 서울의 대학들은 글로벌 인재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과거 영국의 산업혁명이나 미국의 인터넷 혁명처럼 이제 한국의 데이터 혁명이 세계를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흐름이 있었지요.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보이지 않는 손. 그것이 바로 한국이 쥐고 있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핵심이었습니다. 뉴욕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하던 날, CNN 앵커가 물었어요. 브레너 씨, 이 모든 발견이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세계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연결이 세계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앵커의 눈에서 이해의 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도 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리더십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데이터 처리 기술, 클라우드 시스템, 디지털 권리장전은 세계 표준이 되었어요. 과거 미국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랬듯이 이제 한국의 기업들이
세계 디지털 경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요. 저희 작은 발견이 세계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사실이 때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여정의 마지막에 깨달았습니다. 역사는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요. 세계 최강국이라 여겨지던 나라들이 작은 아시아 국가의 기술에 의존하게 된 현실, 그리고 그 작은 나라가 세계 경제의 심장으로 부상하는 과정.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목격한 증인이었지요. 이제 세계는 한국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흐름, 디지털 경제의 맥박,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기에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이 손은 앞으로도 세계 경제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메타버스,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의 표준을 주도하는 한국의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 분명했어요. 세계는 한국의 손끝에서 리듬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을 뿐 언제나 거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리듬은 계속될 것입니다. 세계의 경제, 문화, 기술의 미래를 주도하는 보이지 않는 손. 그것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진짜 모습, 놀랍지 않으셨나요? 단순히 IT 강국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심장을 조율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었던 한국.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 전 세계를 연결하는 금융거래,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순간까지 그 모든 데이터의 흐름을 한국이 잡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한국의 디지털 권리장전, 세계가 따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기술력과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은 흐름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흐름을 만드는 나라, 방향을 제시하는 나라, 그리고 세계 경제의 맥박을 쥐고 있는 나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데이터는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확실합니다. 세계는 한국의 리듬에 맞춰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리듬은 더욱 강렬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지킴의 지킴이 민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